안녕하세요. 동원장 채널의 김동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요청이 많았던 퇴원생 맞기에 대한 컨텐츠를 진행하겠습니다. 무조건 성적이 안 나와서 퇴원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어디 가서 강의를 못한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과거에는 퇴원생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또 아시겠지만 한 학교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하거든요. 20명이 우르르 나간 적이 있었어요. 20명이 우르르 나가다 보니까 강의의 원인이 없다면 도대체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를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했고 그걸 케이스로 나눠서 선생님들께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바로 초기 이탈인데요. 초기 이탈의 기간은 보통 한 달로 잡았을 때 이 학생이 나간 이유는 과연 뭐 때문에 나갔을까요?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강의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얘랑 나랑 안 맞는다, 타과목 때문에 안 맞는다 하는데 솔직히 타과목 때문에 안 맞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타과목 시간을 조율하고 이 학원에 대한 등원을 결정했을 텐데 갑자기 이제 와서 시간표가 안 맞다는 거는 핑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강사의 첫인상을 강의력이라고 봤을 때 그게 조금 본인한테는 마이너스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이 이 학생에게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의력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거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길 바라고요. 강의력이 아니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어수선하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어수선하다는 감정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드리면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 시험을 봤다 안 봤다가, 제시험을 봤다가 안 봤다가, 숙제를 안 했을 때 그냥 가라고 했다가 또 어느 날은 남기고, 숙제에 대한 피드백은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체계가 잡히지 않거나 어떤 룰이라는 게 정확하게 성립이 안 됐을 때 학생 입장에서는 어수선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바로 초기 이탈이 발생합니다. 타과목 시간이 안 맞느니 이런 것들은 사실 핑계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가장 많은 선생님들의 고통을 담당하고 있는 시험 끝나고 퇴원입니다. 시험 끝나고 퇴원은 사실 가장 비일비재한 퇴원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시는 게 모든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퇴원하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로 깔끔하게 나누면 중하위권의 퇴원이 있고요, 상위권의 퇴원이 있는데 중하위권의 퇴원은 기본적으로 관심입니다. 이 친구들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한테 관심이 있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죠. 이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정말 이런 이유인데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제시해드리면 라이트한 방법과 하드한 방법이 있는데 라이트하게 들어가는 거는 수업 전후에 스몰 토크를 자주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머리를 잘랐네, 옷이 예쁘네, 수행평가 힘들었는데 잘했어? 이런 식의 어떤 관심이 이 친구들한테는 가볍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게 들어가야 될 타이밍은 표정이 안 좋거나 숙제의 완성률이 떨어지고 결석의 빈도가 증가했을 때 바로 상담을 하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항상 너에 대한 관심이 있어 라는 거를 많이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그 주에 가장 1순위로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상위권의 이탈인데요. 상위권의 이탈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에요. 내 머리가 어떻고 내 옷이 어떻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내가 어느 유형에 무엇 때문에 부족한지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생색내셔야 돼요. 제가 왜 생색이란 표현을 썼냐면 은연중에 나는 열심히 하니까 얘가 알아주겠지, 아니에요. 많이 어필하셔야 되고 많이 생색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는 너가 빈칸 유형을 어려워하는 걸 난 알고 있어. 저번 시험에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험 대비 때는 저번과 다르게 내가 빈칸에 대한 킬러 문제를 자체 제작하여 시험 2주 전에 너한테 줄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빈칸에 다 맞게 하여 너가 저번에 88점이 나왔던 거를 최소 96점까지 끌어올릴 거야 라는 거를 명확하게 어필하고 걔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걸 안 하시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물론 자기가 잘한 애들도 있겠지만 정말 상위권인 아이들이 이탈하는 경우는 자기가 혼자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예요. 이거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애들 다 그래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다른 학원에서 상위권이 우르르 와요. 그럼 물어보면 너 1등급인데 왜 우리 학원 왔어? 하면 자기 혼자도 잘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혼자서 하면 되지 여기 왜 왔어? 근데 여기는 좀 더 효율적이고 이런 거 챙겨준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 학원의 상위권들이 다른 상위권한테 홍보를 해준 거죠.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해주시고 많이 생색내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학원을 다니고 이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내 성적이 유지될 수 있구나. 이게 깨지면 안 됩니다. 이게 깨지는 순간 아이들은 다른 학원 가거나 혼자 공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는 무조건 그 주에 상담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신 있다, 정말 얘는 퇴원 안 할 것 같다, 이런 애들 빼고는 무조건 그 주에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상담 다 하셔야 돼요. 휴강하고 놀러 가실 때가 아니에요. 알겠죠? 케이스 3 갑니다. 그놈의 타과목. 많이 이제 또 겪어보셨을 텐데 제가 영어 수학 학원 운영하고 있지만 국어 시간이 안 맞아요, 과학 시간이 안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하시면 당연히 과목의 중요도에 영향은 있겠지만 일종의 칼자루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냐 아니면 상대방이 쥐고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영어 과목 을 예시로 들었을 때 영어 과목은 사실 중요도가 요즘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학이랑 과학 시간을 바꾸지 영어 시간을 바꾸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심플하게 여기가 더 좋으니까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목별로 시간을 바꾼다는 거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 과목의 선생님과 학원에 대한 충성도가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타 과목 때문에 시간을 바꾼다는 거는 칼자루를 쥐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결책은 과연 나의 무기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무기가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자료예요. 이 자료만큼은 이 동네에서 이 학원에 다니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어필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입시 서비스입니다. 저희 학원이 영어 학원이고 이제 막 수학을 론칭했는데 사실 영어 과목이 많이 중요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칼자루를 쥐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영어 하나만 가지고는. 그래서 다른 무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입시 상담을 해줘요. 이 학원의 타 과목 때문에 끊었을 때 이 입시 서비스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즉 타 과목이라는 이유로 이 학원을 포기하게 됐을 때 잃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준비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힘들어요 케이스죠. 정말 이것도 많아요. 내신 때만 다니는 내신 찍먹 스타일도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면, 힘들어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강의의 속도나 숙제 양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게 문제라면 이런 것들만 조정해줘도 충분히 이 학생들은 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이런 거 다 괜찮은데 버릇든 케이스가 있어요. 아까 내신 찍먹이랑 연결되는데 자기 내신 때만 다녀서 돈을 아끼고 내신 성적만 딱 날먹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저는 어떻게 잡았냐면, 휴원을 하게 되는 경우는 서머 캠프와 윈터 캠프 같은 거 또는 진짜 해외여행 정도 급이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했고요. 나가게 되면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해놨어요. 실제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휴원할까 하더라도 휴원 안 된다 그랬지, 다시 못 다니네, 그럴 바엔 다니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후자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강력한 제도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휴원은 안 된다, 퇴원하고 재입학도 안 된다, 정확하게 컨셉을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기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무증상 코로나처럼 얘가 나간다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들 보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 친구에 대한 상담 주기가 굉장히 느슨한 경우, 내 입장에서는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가벼운 스몰톡을 하면서 혹시라도 얘가 나갈 만한 이유가 있나를 파악해 보시는 게 좋고요. 방금 알려드린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의 퇴원생이 어느 케이스에 속하는지 분석하시고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